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경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은근하게 나타나든 노골적으로 드러나든 말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이를 감지할 정도로 예민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분명 언젠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야.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는 제때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당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신호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사람들과 단호히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5가지 신호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절 기술 3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 애쓰지 말고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선택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더욱 주체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서로 소통해 보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그들이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것. 이 신호는 대화 중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 상대가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아는 사람과 짧게 인사를 나눈 후 대화로 돌아와 당신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반면에 예의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당신을 혼자 두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길게 이어가며 당신의 존재를 무시할 것입니다. 물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면 조금 더 긴 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화에 몰두한다면 이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소홀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대화 중에 당신을 투명인간처럼 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신호, 시간과 장소를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일부 사람들은 항상 본인 위주로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당신의 일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막판에 약속 시간을 통보하거나 본인에게 편한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는 사람이 늘 자신의 휴일에만 약속을 잡으려 한다면 이는 당신이 이미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특히 그들이 약속 시간이나 장소를 막판에 변경하면서 당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한 무례입니다. 이러한 배려 없는 행동은 상대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며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당신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관계에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막판에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는 등의 무례한 행동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신의 필요에 맞춘 도구로만 여긴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남을 계획할 때 상대방의 시간과 일정을 배려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러한 배려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신에게 편리하다는 이유로 만남 장소를 독단적으로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는 사람이
그곳은 공기가 맑아서 라는 이유로 본인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집이 파주처럼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먼 곳이라면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이 친구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당신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친구들이 찾아와도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례함의 극치입니다. 장소 선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나눌 때에도 전혀 배려 없이 친구들이 멀리서 온 고생을 알고 있음에도 더 내겠다는 말이 없는 것 또한 무례한 행동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음을 알아채고 이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필요할 때마다 거리낌 없이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들은 당신에게만 도움을 청할까요? 이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받는 대가는 단지 건성으로 하는 감사의 말 몇 마디, 혹은 아예 감사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탁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들은 점점 더 당신을 무시하게 되며 당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저 또한 끈질긴 부탁 앞에서 마음이 약해졌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도움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지 몰라도 요청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당신이 거절하기 어렵게끔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설득당해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요청에 계속 응하고 있다면 이제는 재고해 볼 때입니다. 이런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 당신의 상황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삶은 타인을 만족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요청들을 계속 수락하는 이유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거절이 관계를 악화시킬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거절이 당신을 소외시키거나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그들은 이를 당신의 의무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단지 당신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멀리한다면 이는 그들이 이 관계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부탁만 한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거절하세요. 거절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 그들이 항상 당신을 착한 사람이라 부른다는 것. 평생 동안 저는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믿으며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제 자신은 뒷전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정말 착해, 보통 사람 같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저는 언제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남들보다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법을 잊었습니다. 청소나 자잘한 자비를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떠맡는 것이 습관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차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니
내가 그냥 해버리자 라는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제게 불편했던 것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일을 미루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 혹시 누군가가 개인 물품을 깜빡할까봐 제 짐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많았습니다. 제 가방은 마치 이동식 편의점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친구들은 늘 너랑 같이 다니면 편해. 가방에 뭐든 다 있네 라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익숙해진 저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제 책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벼운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저는 언제나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녔습니다. 인생은 단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착하다는 칭찬에 매달리며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만을 만족시키려 했던 저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면을 벗고 살아가세요.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단지 칭찬을 받기 위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고 삶을 온전히 느낄 때 그 기쁨이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 있게 표현할 때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어렵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자신을 믿으며 스스로의 길을 발견하세요. 5번째 신호, 그들은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 타인에 대한 공감이 지나치다 보니 그들의 요청이 무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유능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거절에 대한 기준과 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타인의 요구로 인해 시간을 쉽게 잃게 됩니다. 먼저, 불합리하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 거절하는 법을 익히세요. 때때로 요구가 지나치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려 애쓰는 것은 미래에 거절할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첫걸음입니다. 무리한 요청을 받을 때는 이런 이유로 저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명확한 이유를 통해 차분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거절을 더 쉽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압박감도 줄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괜찮아 혹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뿐이며 요청은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게 되고 그 희생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3가지 거절 기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존중받으며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할 때는 적절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이라는 단어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상황에 따라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제안하는 거절 연습법들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쉽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연습, 거절에 대한 인식 바꾸기. 많은 사람들은 거절이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절은 단순히 그들의 특정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고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거절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은 상호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은 실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쉽게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습,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해하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으니 핵심 생각이나 키워드만 적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한 메모를 통해 진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혹은 타인의 의견에 따라 추측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문제에 대해 더욱 명확한 시각을 가지게 되어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전달해 보세요. 이를 통해 감정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일관되고 솔직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 회복력 기르기. 회복력은 거절한 후에도 평온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만 자신 있게 거절하려면 내면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거절 후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깊이 호흡하며 긴장을 풀어보세요. 죄책감 대신 거절이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집중해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절은 당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당신의 결정을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요구부터 거절해 나가며 점차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는 모든 요청에 응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점차 거절을 배워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껴보세요. 거절은 당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이자 주체적인 삶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경계를 지키기 위해 기존 습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필요할 때 거절하는데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때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부터 거절을 연습하며 거절이 점차 쉬워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거절하지 못하면 불만과 부정적 감정이 쌓여 장기적으로는 업무나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기.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항상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때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통제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나중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돌보되 과도한 반응보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평온함을 유지하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게 해주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인 상처를 줄이기 위한 3단계 방법. 1단계, 감정이 나타날 때 이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여 관계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세요. 만약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이 당신의 발전을 위해 조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감정을 진정시켜 보세요. 이를 통해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2단계, 불편한 감정이 계속 남아있다면 3단계로 진행하세요. 3단계, 감정을 진솔하고 부드럽게 표현하기.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일상 대화 속에서 부드럽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과도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개인 감정 다스리기. 불편함이나 속상함은 대부분 자신의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마다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자신의 민감도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이라도 외부인으로 보아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를 통해 더욱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상처받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쌓다 보면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타인의 감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배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깊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감정을 느낄 이유가 있으며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감정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바꿀 수 없으며 그들을 나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직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든 혹은 슬퍼하거나 화를 내든 그것은 그들만의 반응입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도 따라서 화를 내거나 마음의 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성숙하게 조절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거절의 중요성.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낙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당신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은 곧 당신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과 상대방 모두 필요할 때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법을 배웠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 누가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공평하게 대한다면 저는 점차 그들과의 연락을 줄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때도 있지만 거절의 기술을 연습하며 생각을 전환함으로써 저를 더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표현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이 여정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또 뵙겠습니다.